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윤정입니다. 원인은 모른다. 근데 이제 대단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관절의 그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작용을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 생길 것이다. 그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면역 반응의 이상과 염증을 계속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원인이 다르다? 통증의 패턴이 다르다. 이게 원인이 다르니까 패턴도 달라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수핵, 디스크가 있고 얘네들이 이 터져서 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이 부분에서 국소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게 문제거든요. 척추관절염은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데서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의 결과가 관절을 파괴하는 거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누적이 돼야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척추관절염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일단 시작을 해요. 10대 때 많이 발병을 해서 40세를 넘어가면 염증성 요통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아예 그 진단 기준 자체가. 그리고 통증의 발생이 천천히 오랜 시간 누적돼서 할 것.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데 운동 후 효과예요. 디스크 환자들은 내가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이러면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면 좋아져요. 근데 우리 환자들은 반대.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하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그 유지를 하고 있다 보면 힘들어. 움직이면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병력 청취, 이학적 검사, 그다음에 피 검사, 엑스레이 이렇게 네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병력 청취죠. 허리가 아프다고 오셨을 때 다 그게 강직성 척추염은 아니잖아요. 염증성 요통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 젊은 나이에 통증이 발생을 했고 운동을 하면 호전이 되고 운동을 안 하고 부동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더 악화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뭐 피부에 염증이 있다든지 포도막염이 있다든지 뭐 장염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병력 청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신체 검진을 들어가서 척추의 가동 범위를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이렇게 두 점을 찍어 놓고 허리를 앞으로 90도 이렇게 숙이게 했을 때 정상인은 5cm 이상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척추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뻣뻣해서 늘어나지질 않아서 5cm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어 있거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천장골에 염증이 있으면 강직성 척추염. 치료를 안 하면 척추에 변형이 오거든요. 이게 보시면 흉추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살짝 C자 커브를 그려야 하는데 축을 받쳐주는 근육들이 퇴화가 돼서 몸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니까 보상작용으로 무릎은 구부러지고 목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보면 구축이 되는 자세로 쭉 진행을 해서 자리에 누워도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돼 보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점을 빨리 들어가게 되면 거의 정상인과 똑같다.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치료 옵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 약물적 치료, 수술적 치료. 근데 이제 수술적 치료는 특수 케이스로 골절이라든지 뭔가 변형이 너무 심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가 되겠는데 약물적 치료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가 있고 그리고 최근 한 20년 전부터 개발이 됐던 생물학적 제제, 2, 3년 전부터 사용이 되는 소분자 제제가 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어서 약물적인 치료들도 너무 그 기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되게 이제 빨리 나타나거든요. 교과서적으로는 2주 아니면 늦어도 2주 아니면 이제 약물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데가 한 12주까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쭉 끌어보고 그때 가서 약물 반응 평가를 하고 약을 이제 바꾸든지 증량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제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데 항체들을 만들어낸 거를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고, 소분자 제제는 우리 몸에서 사이토카인이나 뭔가 이렇게 물질들을 전달해주는 분자들, 그거를 타겟팅하는 약제라서 최근 한 2, 3년 이내에 발견됐고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비약물적 치료에는 운동, 그 다음에 평소에 내가 되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 중에도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약물 치료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인들이 병원에 오는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면 24시간 이상은 다 집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비약물적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운동, 그 다음에 생활습관 개선에서는 금연하시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할 것, 그 다음에 자세는 굉장히 바른 자세를 유지할 것, 신발을 이제 착용을 한다거나 이럴 때 발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신발을 착용을 할 것,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휴식을 취해 줄 것, 스트레칭하고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거, 우리 숨쉬기 운동도 우리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한테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운동들도 되게 도움이 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고 바른 자세 유지하도록 노력해 줄 것.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전병 아닙니다. 어머니나 뭐 아버지 들어와서 막 울고 내가 병을 물러줬다고 막 우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환자들도 있고,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게, 환자의 90%는 유전자 양성이에요. 환자들을 다 조사를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유전자가 양성이 나오니까 아, 이 유전자가 관련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유전자가 양성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거고, 그 중에 5%에서 6%만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관련성은 있지만, 유전자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강직성 척추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전자가 없다고 해서 강직성 척추염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와 강직성 척추염은 관련성이 높다 이것 뿐이지 유전병은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아빠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내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죠. 평생을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좌절스럽고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빨리 조기 진단을 해서 치료 시점이 빨라지면 정말 장애를 남기지 않고 평생 그 일반인하고 똑같이 사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면 예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허리 통증이 되게 간과되기 쉬운데 우리 질환도 그 감별해야 되는 그 질환 중에 하나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